집안에 가족 사진을 걸고 있는 한 여자.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그리고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잘 갔다 왔어? 바로 남편 태호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함께 밤을 보내죠. 다음날 아침 빨리 일어나. 커피 내려줄게. 태호의 주머니 속 립스틱이 떨어지는데요. 기내 건조한 거 싫어서 하나 샀어. 그래도 체리향은 너무했다. 아빠, 나 수학 과외하래. 시간이 돼?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학 잡아야지. 어쨌거나 아직은 학부에서 정이니까. 이곳은 정말 흠잡을 곳 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이거 하고 가. 밤에 비 와서 살짝 쌀쌀할 거야. 그리고 출근길 언니, 감독님 생일 파티 준비 잘 돼가? 그녀는 태호의 생일 파티를 준비 중인데요. 초대는 누구누구 했어? 지난번 재혁 씨 생일 때 초대한 명단에다가 상가협회 회장이랑 차 의원 추가했고 태호 씨 회사 직원들까지. 병원 앞엔 경찰차가 있었고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마 선생님이 술집에서 사람 목을 졸랐댄다. 대외적인 문제는 우리 부원장 담당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부터 듣고 싶은데요. CPR 했는데도 맥박이 안 돌아와서 기도삽관까지 했네요. 윤상용걸 압박하신 거예요? 일반인들 눈엔 목을 조르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죠. 선우의 대처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준 머플러에 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러다 사람 도는 거 한순간이겠다 싶어요.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예요? 식욕 억제제 대용으로 찾는 모양인데. 다이어트 같은 거 관심 없거든요. 수면제가 필요한 것 뿐이라고요. 선생님이 꼭 오셔야 돼요. 머플러에 있는 머리카락 때문에 신경 쓰이는 선우. 스타일이 좀 바뀌셨네요. 젊게 살고 싶으면 남자 사랑만한 게 또 없잖아요. 재미 좀 보고 있어요 요즘. 이후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카락 색만 봐도 혼란스럽죠. 엄마! 이번 캠프는 실내 지침이 아니고 야외 지침이래. 텐트에서. 아빠 갈 수 있는 거 맞지? 확실한 거지?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장미연이에요. 이 감독님 조 감독 하던. 그래요. 이 동네는 어쩐 일이세요? 감독님이 얘기 안 하셨구나. 저 비서로 일한 지 1년 넘었는데 5시면 퇴근이니까 애 픽업하기 딱이고요. 항상 5시 칼퇴근하시잖아요. 태우가 한 그간의 거짓말로 의심은 점점 커지는데요. 좋은 게 들어왔다길래 옷 하나 샀어. 늦었네. 늘 들어오던 시간인데? 그러게. 오다가 미연 씨 만났어. 왜 말 안 했어? 나는 한 줄 알았지. 옷도. 출장도 같이 갔어? 당연하지. 술도 마셨겠네? 분위기 띄우느라 애좀 썼지. 미연 씨도 같이? 뭐. 선우의 질문에 모두 당당하게 답변하는 태호. 그리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는 준영. 언니, 갈비찜이야. 요즘 그 머리색이 유행인가 봐. 여묘정 알지? 아, 그 여자가 하고 나서 동네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야. 예림의 집에서 태호와 같은 립스틱을 보는데요. 요즘 우리 태호 씨랑 별일 없지? 그리고 반응이 수상하죠. 들은 거 없는데? 그때 도착한 남편 재혁. 천우 언니 왔어, 여보. 늦었네. 피곤하겠다. 죽어라 뛰어야지. 난 누구처럼 능력 있는 와이프가 없잖아. 그는 예림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태호 씨는 여자한테 자상하잖아. 안 그래, 언니? 그 자식이 그쪽으론 탁월하지. 그만 쉬어. 갈게. 집에 도착한 선우는 씻고 있는 태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데요. 하지만 핸드폰에서 불륜에 대한 증거는 전혀 볼 수 없었죠. 그 새벽에 거기까지 갔다고? 오심이 휴대폰까지 다 뒤지고? 체중이 1kg나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에도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요. 가려우세요? 갑자기 막 심장이 급하게 뛰고 속이 거북하시죠? 선우는 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죠. 어디가? 예림 씨 미안해. 준영이 피아노 레슨 끝나고 좀 데리고 있어 줄래? 걱정 말고 일 봐. 그리고 선우는 5시 퇴근인 태호를 미행하러 가는데요. 그리고 기다리던 중 자신에게 진료를 받았던 현서를 보게 되고
제발 도와주세요. 현서는 선우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때 태호가 나와 다시 미행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도착한 곳은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이었는데요. 어쩐 일이야? 찾아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병에 꽂아올게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시네. 너 왔다고. 진즉에 간초제 그러지. 혼자 다닌 지 좀 됐어. 부쩍 안 좋아지셔서 거의 매일. 그동안 의심을 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설마 선우 너 여기 온 게 그래서 온 거야? 선우야. 안 들은 걸 해주라. 너무 민망하다. 꽃병 고마워요. 안 그래도 계속 아드님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설 이후로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전화만 가끔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태호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고 선우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죠. 부산고 동문회장님 행사가 있어서 잠깐 들으려고. 전시회를 한다길래 이참에 얼굴 도장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엄효정 씨? 두 사람은 함께 효정의 전시회에 갑니다. 동문회장님한테 실수하면 안 돼. 어쩌면 그분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 회사 시작할 때 당신한테 지원받은 거면 너 고생시킨 거 한 방에 갚아주고 싶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 아니 모상고 28기 이태호라고 합니다. 태호는 인사를 하지만 무시를 받고 그나저나 최 회장. 그는 또다시 선우의 도움을 받게 되죠. 축하드립니다. 내가 얘기했죠? 이번에 신세 많이지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티오 엔터테인먼트라고 지역 이벤트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관심을 보이는 병규. 한편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현서. 일만 성공하신 게 아니네. 능력자이셔. 저희 동갑이에요. 그곳엔 태호가 집에 가져온 한정판 와인이 보이고 선생님, 내 딸 다경이. 내일 두 분 시간 괜찮으시면 바닷골 오시겠어요? 그리고 회장 부부를 생일 파티에 초청합니다. 바람을 쐬러 나와 현서를 다시 만나고 그땐 미안했어요. 자신이 불행하다는 현서에게 본인의 얘기를 꺼내죠.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겁나요? 성공한 여자들은 쉬운 거 아니에요? 완벽한 대처를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하지만 늦은 밤 이런 검색을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결국 나를 지새고 현서를 찾아오는데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수면제 처방전을 주기 위함이었죠. 가정의학과 돌면서 약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다이어트도 자살 시도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부탁이 있어요. 바로 증거 수집을 위한 미행을 부탁한 것인데요. 선우는 현서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고 여기 별빛마을 연립단지예요. 하나씩. 들어간 지 3시간째 안 나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한 여성과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하죠. 선우는 현서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여자가 많네요. 사진이라도 찍어봐요. 동영상이라도. 기다려봐요. 얼굴 사진 대신 차량 번호를 알게 되고 긴 갈색 머리에 키는 선생님이랑 비슷하던데요. 너네 엄마 왜 저러냐? 하지만 아들 앞에선 한없이 밝은 엄마였습니다. 아빠한테 가는 거 아니었어? 잠깐 차에 있어. 파티에 가기 전 현서와 약속한 처방전을 주러 옵니다. 어쩌실 생각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죠. 남편, 차 트렁크 한번 봐봐요. 거기 뭘 숨기는 것 같던데. 태호 씨. 언니 늦네요? 그곳에서 같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게 되고 왜 이렇게 늦었어? 당신 차 키 좀 줄래? 카메라를 어디다 뒀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래도 자기 차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확인하는데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죠. 트렁크를 닫으려는 그때 그곳에는 태호의 불륜 증거들이 있었죠. 그리고 불륜녀가 누군지 찾으려고 핸드폰을 켜는 그 순간 다름 아닌 여 회장의 자식 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친구와 동생들과 불륜 여행을 함께 갔었죠. 즉 선우를 제외한 모두가 알고 그녀를 속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명숙의 문자를 보고 요양병원에 갔던 것이었죠. 선우 진료하다 급하게 나갔어. 아무래도 너한테 가는 것 같다.
이는 선우의 상상이었습니다. 아, 찢어졌네. 속상하게. 태호는 자신의 사업을 도와준 동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기왕 할 거면 진짜 고마운 사람 딱 한 사람한테만 해. 선우야, 고마워. 사랑한다. 오늘은 자기가 주인공이야. 마음껏 즐겨. 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 너무 좋은데요? 따님은요? 재밌는데요? 다경 씨, 나 다니는 필라테스 강사님이야. 한편 태호는 술에 취한 재혁과 말싸움이 붙습니다. 네가 회사에서 잘릴 걱정이 있냐? 돈 안 벌었다고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냐? 최선을 다해주냐? 낮밤으로? 이건 빼야겠다. 아까 누구랑 얘기했어? 여다경? 누군데? 태호는 선우 앞에서 다경을 모르는 채 하죠. 아까 말 모두 진심이야. 나 먼저 가야겠다. 다경은 태호가 선우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일로 화를 내고 여기까지 온 게 장난 같아? 내 사랑이 장난 같냐고? 어? 그 시각 선우는 태호의 짐을 싸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는 알긴 해. 당신 와이프부터 정리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일까지야. 너 혼자 온 거야? 나랑 같이 왔어. 저 가방 뭐야? 버리려고. 왜 그렇게 눈치를 봐? 뭐 할 말 있어? 아니, 할 말 무슨. 선우는 명숙에게 재혁과 태호가 왜 싸웠는지 물어봅니다. 잘난 마누라가 낮밤으로 얼마나 잘해주냐는 둥 어쩌고 하면서 손재혁 이상형이 딱 너 같은 여자잖니. 재밌니?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 없지 넌.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더러 신경과민 안녕 같은 나도 재밌었지 너. 알고 있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죠. 나도 그 자식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한 달쯤 전에 슬쩍 떠봤더니만 글쎄 술술 말하는 거야. 네가 내 친구가 맞긴 하니? 당연하지.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태호는 명숙에게 전화해 선우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니들 부부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다경의 SNS를 찾아보는 선우. 저 완벽한 생일이. 선우는 준영을 보며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빠 이번에 갈 수 있는 거 맞지? 작년에도 확실히 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생겨서 안 된다 그랬잖아. 어서 와 해장해. 빨리 먹고 정신 차려. 오늘 바쁜 날이잖아. 설마 잊어버렸어?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갈게. 여보세요? 이대로 투자 계획 처리하겠다는데요. 알았어. 약속 지켜. 얼른 준비해 아빠. 강석에 대한 처분을 이야기하는 선우와 병원장. 전적으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대. 25년 동안 내 진료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어. 마 선생님 음주 상태입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당 병원은 더 이상 마강석 씨에게 진료를 맡길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뿐인 내 가족을 잃었어. 태훈아, 얘기 좀 했어? 애 캠프는 보내야지. 네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때 선우는 병원에 온 다경을 발견하고 엄마가 꼭 선생님께 진료받으라고 하도 권하셔서요. 결국 다경을 진료하게 되는 선우. 성관계는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유부남이거든요. 부인도 알아요? 그선 아무것도 모르죠. 불행하대요, 그 사람은. 왜 이혼 안 한대요 그 남자는? 복잡하겠죠. 체열 좀 할게요. 소변 받아오세요. 다경이 나간 뒤 선우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피 많아요? 임신이나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래. 이태호한테도? 중절 수술해달래.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다가 덜컥 낳기라도 하면 수술하겠다는 건 헤어질 거란 소린가? 걔는 3개월밖에 안 된 사이야. 겨우 24살짜리가 아이 낳고 싶겠니? 명숙은 자신이 수술을 하겠다고 하지만 선우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 하죠. 이전에 태호의 옷에서 나온 립스틱은 다경이 넣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안 다쳤다. 아빠는? 왜? 바꿔줘? 우리 아들 혹시 아픈 데는 없지? 없어. 태호는 행사를 방문한 여회장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고 현서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는 선우. 오늘
오늘 민현서 씨 안 왔나요? 현서가 남자친구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해보지만 현서는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죠. 필요한 짐들 있으면 당장 챙겨요. 여자친구 상습 폭행하는 너 같은 인간한테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은 얼마든지 있어. 자신 혹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신질환자는 특별자치시장 승인하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하다는 거. 답답해서 술 한잔하러 갔었어요. 임신했어요, 그 여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남자친구의 인생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꼭 괜찮은 남자로 만들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랑해서 그래요. 살집 알아봐 줄 테니까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요. 선우는 한순간이나마 이상적인 가족을 보며 고민하고 불행하대요, 그 사람은. 껍데기뿐인 결혼이라서. 선우의 환자 동식이 태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자일지. 뭐라 그래서 방금? 살다 보면 담담해질 날이 올 거야. 인생 기니까. 바람 핀다고 내가. 맞잖아. 태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지만 나 내 여자는 지선 하나밖에 없어. 지선우밖에 없다며. 그걸로 충분히 대답이 됐어. 이 개새끼야. 이태호한테 알려줘. 여다경 임신했다고. 5분 뒤에 이태호한테 전화해. 약속 지키랬더니 왜 답이 없어? 이따 전화할게. 헤어져. 투자자 정해지고 영화 크레인크인 나면 누구잖아요? 잘못 걸린 전화야. 뭐라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받고 짐을 챙겨 집을 나서죠. 나 안 보고 싶었어? 우리 결혼할까? 책임감 때문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 준비하느라 좀 늦었어. 결혼하자. 선우야. 과거 준영이가 생겼을 때 프로포즈를 했던 태호. 다경아. 대체 어쩌려고 그런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인 거야? 나을지 말지 내가 정해. 전적으로 네 결정에 맡길게. 이태호가 선택하는 걸 보고 싶어. 나 지선우를. 중요한 건 자기가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뿐이야. 알잖아. 숨어있기 싫어. 그럼 당연하지. 한 번만 내 전화 더 먼저 끊어봐. 그때 진짜 끝이야. 증명해봐.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시잖아요. 의학적으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는 거. 선우는 상태가 좋지 않은 태호의 어머니를 보러 오고 태호 좀 잘 부탁하마. 거의 다 됐으니까 손 씻고 와. 아침에 급하게 나간 일은 잘 해결된 거야? 명숙을 만났던 태호. 선우가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하루라도 빨리 여다경 정리해 그럼. 걔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선우는 당연히 선우도 사랑하지. 태호는 자신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이해 안 되지. 근데 겪어보기 전엔 몰라. 계속 이렇게 지내겠다고? 앞으로 더 잘할게. 불륜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온 선우. 그 두 사람 간의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건 뭐 게임 끝입니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를 미행하는 건 괜찮습니다. 준영은 미연의 딸 노을에게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물어보고 싸우다가 조용해진 거면 이혼 안 하는 거겠지? 네 앞에서만 조용한 척하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예림이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모텔에서 지내기 불편하지 않아요? 지낼만 해요. 더 이상 귀찮게 안 해요? 연락 없어요. 서점에서 출산 관련 책을 구매하는 다경을 마주치는데요. 낳기로 했나 봐요. 2달 안에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이혼 진행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자기 가정 두고 바람피는 남자가 한 약속이 과연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만난 지 2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선우는 두 사람이 인연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태호 씨 아직 그 여자 정리 안 했지? 언니가 아는 것 같아. 이혼 진행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만난 지 2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결정하신 겁니까? 남편의 재정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주택담보대출이자 말입니다. 벌써 3년쯤 됐습니다. 태호가 선우 몰래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죠. 그거 말고 제가 알아야 할 게 또 있나요? 아드님 명의로 된 변액보험 약관대출도 같이 받으셨는데 다경을 위해 보험금을 가져가면서까지 돈을 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
그냥 뭐 좀 찾다가. 윤노을은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대. 그게 갑자기 여기로 전학 온 거잖아. 엄마 아빠 이혼해서 나도 싫을 것 같아. 오늘 야근이야. 급하게 시나리오 작업을 해야 해서. 문자를 본 선우는 현장을 잡으려 하고 카메라를 켜고 태호의 사무실로 갑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 부비고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 그 이전으로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갑자기 야근이라길래. 다시 진짜 괜찮아? 미안해. 선우는 다시 한번 태호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도 짐작하고 계셨던 거죠. 난 다 알고 있으면서 태호 씨를 부탁한다고요. 조용히 정리하라고 했다.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고요. 선우에게 준영이를 생각해서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이혼할 겁니다. 이혼하고 싶거든. 나 죽이고. 태호 씨가 어떻게 망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셔야죠. 재혁은 힘들어하는 선우를 바라봅니다.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은데. 고지혈증 수치가 좀 높네. 운동도 꾸준히 해주고. 왜 매번 검진을 딴 데서 받아? 우리 병원 시설도 괜찮은데? 가운 하나 걸친 채로 선우 씨 보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서. 혹시 태호 때문이야? 회사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회계사도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거든. 술 한잔 같이 할 친구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태우 연락 왔었어. 지금 어머니 병원으로 가고 있대. 태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지세현 선생님, 시어머님 돌아가셨답니다. 장례식이 열리고 준영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쓰러졌잖아. 그때부터 수술비, 병원비. 집이며 티오 엔터며 그거 다 지선우 돈으로 만든 거지. 오늘 같은 날은 상주 욕하지 말자. 어머니 맘 편히 못 가신다. 점점 문상객들 몰려드는 시간인데 취해 있으면 어떡해. 준영이 앞에서 틀어진 모습 보이지 마. 그때 여 회장과 효정이 장례식장에 도착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 혼자 괜찮겠어? 아빠 있잖아. 괜찮니? 아니, 태우랑 얘기 좀 해봤어? 이혼하면 어떨까? 네가 당당하다 그래도 사람들은 돌아서서 손가락질할 거야. 결국 이혼해봤자 비참해지는 건 여자뿐이더라고. 문상부터 하고 밥 먹는 게. 아빠 어디 있어요? 당신이 좀 나가서 찾아봐. 언니, 조문객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태호는 돌아가는 여 회장의 배웅을 하고 있었고 상주가 자리를 비워. 에이 설마 오늘 같은 날. 태호가 향한 곳으로 따라 들어가 보는 선우. 나 지금 뭐하니? 선우야. 그때 프로포즈를 받던 날 태호가 틀었던 노래가 들리고 태호는 다경과 함께 있었죠. 이 자식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재혁 또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올라가서 좀 쉬어. 선우야. 고마워. 저 옆집에 이사 왔어요. 인사하러 들렸는데. 그럼 저 혹시 몇 개월이세요? 이제 막 3개월이요. 잠깐 들어오실래요? 우리 차 한잔 같이 해요. 현서는 임산부인 척 다경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남편이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힘들었지. 두 사람은 친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이금도 남편의 사업체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 되돌려 놔야죠.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면 이거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준영이도 많이 힘들겠지? 준영이 내가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태호를 의심했던 일이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선우. 혼자 전화라서. 의심 없도록 친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현서에게 다경과 친해져서 이들을 감시하는 일을 부탁한 것이었죠. 여 회장님이 잘 아시는 선생님이라길래 믿고 왔습니다. 지역 유지인 최 회장의 아내가 병원을 찾아옵니다. STD 육종 검사에서 임질균이 나왔네요. 저 의사 믿어도 되는 거지? 확실한 거지? 눈치 빠삭한 사람이니까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얘기할 거야. 성관계 이해의 원인은 희박한 확률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친구분의 외도를 거짓말로 덮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 선생을 잘못 봤네요. 명숙이 여 회장과 선우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경이 아빠 말이야. 지금 선우 만나고 있다고. 명숙의 전화를 받은 태호는 선우의 병원으로 향하죠. 의사 이전에 지 선생도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전 부부 사이의 비밀은 용납할 수 없다는 쪽이라. 이태우 이 친구 꽉 잡혀 사는구만. 따님 만나는 남자가 있던데요. 그때 태호 또한 병원에 도착합니다. 어쩐 일이야, 태호 씨? 근처 지나가는 길에 어떤 남자냐니까? 한번 데려와봐. 깊은 사이 같다던데? 봤다는 사람이 누군데? 됐어 그럼. 여 회장은 선을 보라고 말하지만 다경은 거절하죠. 연애한다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나 하고. 아빠! 선 보기 싫으면 집으로 들어와. 너 살 좀 붙은 것 같다? 관리 좀 해. 선우는 준영을 데리러 갔다 노을을 발견하고 노을아, 집까지 데려다 줄까?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별 수 있나요? 내가 사무실을 왜 찾아갔었는지 미연 씨는 알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괜한 시간을 뺏었나 보네요. 미연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다경과 태호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을 감시하는 현서. 남편분 나가는 걸 봤는데 두 사람 싸웠나 봐요. 환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좋게 넘어갔어야지. 환자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우리 병원 최대 후원자 부인인 걸 몰랐냐고. 솔직히 너 감정이입한 거잖아. 옆에서 보기 좀 아슬아슬하다고. 아슬아슬한 건 너야. 이중첩자 언제까지 할 거니? 최 회장의 부인은 이 일을 함구하라고 경고합니다. 절 원망하세요. 저 이혼 안 해요. 함께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돈만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가려던 태호는 선우와 마주치고 회사에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출발했어요. 확인 좀 해줄래요? 미안한데 나 오늘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남자친구가 현서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현서야, 돈만 영감 하나 물었어? 왜 이래? 그때 그 또라이 진짜 병원 부원장이더라. 나 사는 거 그 여자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신경 꺼. 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다경의 집 벨을 누르는데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아요? 연락이 되지 않는 현서 때문에 불안한 선우. 여보세요? 급하게 가길래 걱정돼서.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사랑해. 나도. 태호가 누구랑 있는지 아는 선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재혁이 선우를 발견합니다. 아니 무슨 생각하느라 불러도 못 들어. 나 봤어. 선우 씨가 본 거. 들켰네. 들켰지. 태호 그 자식.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선우는 이혼을 고민하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재혁 씨부터 이런 소리나 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한편 재혁의 위치를 확인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예림. 늦었네. 저기 지성훈 선생이라고. 현서의 남자친구가 선우를 찾아오는데요. 이걸 찾으신다고. 민혜서 어딨어? 당신 남편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 제대로 지켰다니까. 하지만 그는 메모리 카드를 빼놓은 상태였고 원하는 게 뭐야? 2천? 다음 주까지 돈 만들어놔. 사람 사서 남편 미행시킨 거 확 까발려지기 싫으면. 민현서 무사한 거야? 우리 현서가 당신 싫대. 선생님! 그때 남편이 보냈다는 꽃바구니가 도착합니다. 선물 마음에 들어? 꽃은 재혁이 보낸 것이었죠. 고마워. 어쨌든. 마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동식을 진료하는 선우. 같이 사는 남편분은 믿으시고요. 심전도나 내분비계 검사에서도 별 이상 없어요.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 증상은 제가 잘 압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의 문제를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떤데요? 하동식 씨. 선생님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경은 예림을 포함한 사람들과 필라테스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뒤태만 보면 알아요. 애 가진 거. 내가 너를 눈 감아줬던 건 이 감독 장난감이라서야. 공범인 주제에 이제 와서 의리 지키는 척. 알면 애비 없는 자식 나 신세 망치게 내버려 두고 말지. 언니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예림은 다경에게 지금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죠. 우리 오늘 외식 할까? 이따 봐. 무슨 일이야?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미연 씨는 알죠? 다경아, 얼른 타. 다경은 효정의 손에 이끌려 쇼핑을 하러 옵니다. 이런 걸 왜 사? 대학생 아들이 사고 쳐서 다음 달 할머니 된단다. 난 일찍 할머니 되기 싫어. 알아서 잘해.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지. 준영이 신났지? 어머, 시 선생님! 레스토랑 앞에서 다경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럼 저희랑 같이 하시죠. 괜찮지 여보? 결국 이들은 합석하게 되고 연애는 잘 되고 있어요? 친구 관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사귀는 남자 없다던데요. 숙제해야 돼. 먼저 갈게. 준영과 태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보세요? 사면 입조심 좀 하시죠. 부모님한테 인사라도 시킨 줄 알았죠 난. 다경은 불안만 가득한 지금의 상황에 힘들어하죠. 그때 현서에게서 전화가 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만 있어도 될까요? 현서는 아이를 지우기로 결심했다 말합니다. 나와봤자 불행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곧 이혼한다 그랬다면서요. 문제는 그 여자라고요. 아주 뻔뻔한 여자예요. 선우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죠. 나 먼저 올라갈게. 원하던 답은 찾았어? 아직은. 내일 어때? 술 한잔 할까? 재혁을 만나기로 하는 선우. 멋있다 오늘. 대체 바람은 왜 피는 거야? 본능을 못 이기거든. 본능은 남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럼 조만간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호텔로 들어오는 이 남자는 윤기입니다. 알고 있었지. 내가 선우 씨 좋아하는 거. 대충은. 이런 식의 복수도 괜찮지 않아?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냅니다. 다경이 태호의 집을 찾아오고 우리 헤어져.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 일단 진정 좀 에이, 하고. 지웠어.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는 거지. 헤어지자는 말을 남긴 채 태호를 떠나죠. 벌써 그러고 예림 씨한텐 내가 얘기할까 아니면 재욱 씨가 할래? 태호한테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원한다면 얼마든지. 예림 씨랑 헤어질 마음 없잖아. 이태호 개인 계좌 현황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나한테 넘겨. 남편 생일 파티 날 식당에서 죽은 겁니다. 동식은 태호의 불륜 장면이 담긴 USB를 건넸고 잠깐만, 나 아빠 찍어야 돼. 준영도 아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림은 선우가 새벽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태호 또한 선우가 호텔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제 들어온 거야? 세미나 끝나고 호텔에서 룸 하나 빌려서 편히들 마셨지. 태호는 선우가 나간 뒤 호텔에 전화를 겁니다. 과에도 새로 개설했으니까 여긴 새로 오게 된 신경정신과 닥터. 윤기는 선우의 병원에서 일하게 될 의사였죠. 싱글이래. 애 없는 이웃나. 선우 출근했어? 요즘 이상하거나 뭐 달라진 건 못 느꼈어? 지난번에 꽃바구니 보낸 걸로 대충 마무리된 거 아니었니? 꽃바구니? 재혁에게 태호의 재정조사 결과를 듣는 선우. 기본적인 손익 계산도 안 되는 놈이야. 태호의 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 또한 불분명한 상태였죠. 이태호 개인 계좌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일 밤 거기서 기다릴게. 그때 예림은 재혁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고 같이 한잔할래? 누가 왔었나 봐? 오늘도 야근한다길래. 잠깐 쉬고 있었어. 낮에 병원 다녀왔어. 나 아이 갖고 싶어. 딩크하고 싶다는 당신한테 나도 협조했잖아. 예림과 재혁은 아이 문제로 생각이 맞지 않았죠. 잘 생각해.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니까. 선우가 없는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태호. 자기 휴대폰 좀 봤어. 핸드폰 좀 바꿔볼까 해서. 보여줘? 그냥 무게감 좀 몰라고 잡아온 거야. 선우는 태호가 방에서 나가고 연락을 확인하는데 네가 찾던 거 준비됐어. 안녕하세요. 수면 부족이신가 봐요. 충혈됐어요 많이. 제가 이 병원 오면서 원장님께 약속드린 게 있거든요. 직원들 정신 건강은 제가 책임지겠다. 혹여나 불쾌하셨다면 용서하세요. 그래요. 나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예림은 반대하는 재혁이 걱정이라며 상담합니다. 너 어제 나 못 봤니? 재혁 씨 사무실에 들렀었는데 봤어. 나도. 네가 알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난 숨김없이 다 말해줄 거야. 8시에 만나. 그는 찬장에서 현서의 약을 발견하고 나가. 당장 나가. 약 끊기로 약속했잖아. 너만 없으면 일단 안 먹어도 돼. 재혁은 호텔에서 선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정과 마주치는 선우. 언제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할게요. 네. 이혼 준비하는 걸 눈치챘다고요. 선우는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2, 3주 정도만 더 시간을 끌어보세요. 태호의 재산 처분을 위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말하죠. 왔어? 재혁이 선우의 집에 와 있었는데요. 잠깐만. 태호는 아직 모르지. 선우 씨가 이혼 준비하러. 2억이 처음. 태호가 비자금 계좌로 돈을 좀 빼돌렸더라고. 어머니 사망보험금 1억까지 더해서 총 3억 2천.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 거야. 난 한 방에 네 앞으로 돌려내줄 수 있어. 재혁의 말을 듣고 고민하는 선우. 재혁 씨 갔어? 방금. 남편분 죽여버리고 싶죠. 나한테 말만 해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 가정사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지? 그때 윤기가 나타나 동식을 제압합니다. 나한테 오기 시작한 지 1년쯤 신경정신과로 건의를 하던 참이었어요. 치료를 받지 않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윤기 말대로 선우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얘기할까?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버리든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 네 맘대로 해. 현서한테 처방전 주면서 남편 미행시켰다며? 곧 죽어도 의사행세하고 싶지? 솔직히 자격 없잖아 너. 그는 다시 한번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 꺼져 있다니까. 금방 갈게. 엄마 어디 갔는지 아빠도 몰라. 급한 환자가 들어왔나 보지. 태호가 있는 가게로 들어오는 다경. 재수없어. 저렇게 생긴 여자 재수없다고.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밖으로 나가 다경을 찾아보지만 그녀는 전화도 받지 않죠. 니들 아직도 싸우니? 아 그냥 몇 시에 퇴근했는지만 알려줘. 태호는 선우가 요즘 이상하다고 말하고 갑자기 왜 밥? 나중에 얘기해. 엄마 화난 거지. 아빠가 잘못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선우. 자동차 불빛을 본 선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고 다행히 강석이 선우를 구합니다. 아니 그놈이 진짜 어디 제보라도 하면 그땐 정말 큰일이잖아. 제가 망하는 걸 보고 싶으셨잖아요. 준영이 데리고 여길 떠나서 새 출발해. 자신이 모든 것을 일군 이곳을 떠날 수 없었고 동정이든 뭐든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뭐가 중요해. 태호는 선우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다가갈 수 없었죠. 엄마 출근해. 어디 가요? 곧 이사 가요, 저. 무슨 일 있어요?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죄송해요. 약병 들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만들어 놓은 한서실 상해진단서예요. 약속했던 돈이나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있어요. 앞으로 저 다신 안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여다경 남편분이랑 헤어졌대요. 다경아. 다경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먹는데? 밥 한 끼 먹으러 어디까지 가는 거야? 식사 축들 받았거든. 오빠분이 보낸 건 누구야? 재혁 씨가 얘기 안 해? 고객 관리 차원이라던데. 남의 마누라한테 꽂힌 왜 그래? 그러게. 오늘 밤 거기서 봐. 이태호한테 투자하기로 한 사람 여병규 회장이야. 송순아 여긴 왜? 어쩐 일이세요? 누가 왔어? 초대하셨잖아요. 오늘이랬나요, 제가? 전 그렇게 알고 왔는데 아닌가요? 나 어떻게 내 정신 좀 봐.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를 가도 됩니다. 아니에요. 결국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천천히 둘러보세요. 전 식사 준비할게요. 다경이 있는 2층으로 올라오는 두 사람. 예, 함부로 손대지 말지. 놓쳐서 깨져버렸네.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닌데. 식사 준비하는 동안 와인이라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자치 선생이 아주 좋은 와인을 가지고 오셨어. 뭘 위해 건배할까? 이태호에게 투자하신 회장님을 위하여. 당신 어떻게 알았어? 같이 축하 안 해줄 거예요? 싫은데요, 전. 그래요, 그럼. 지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시다. 재밌니? 이 사람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죄송합니다. 바람 폈거든요, 이 사람. 당황한 태호는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 다경 씨. 임신이라뇨.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임신했다고요. 제가 어떻게든 해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비겁하게 도망치는 거, 그게 바로 이태호란 남자야. 말 조심해.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야죠.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나쁜 년들이나 하는 짓이다. 가시죠. 꼭 이래야 했어? 앞으로 준영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내 아들이야! 자식 못 보고 살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 다 정리됐다고! 나 재혁 씨랑 잤어. 그때 재혁은 선우와의 약속 장소로 들어오고 복수하고 싶었냐? 처음엔 복수할 생각이었어. 막상 하다 보니 짜릿하더라. 제정신이야? 재혁이 내 친구잖아! 뭐가 됐던 지금 그 기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 미연은 선우의 부탁으로 준영의 집에 있습니다.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준영이 걱정된 미연은 그를 달래지만 너한테 미안해서. 아줌마가 왜요? 준영이가 다 봤어. 너랑 여다경이 무슨 관계인지. 호텔에 있던 건 선우가 아닌 예림이었습니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다면서 새삼스럽게 그래. 지선우니까. 내가 선우 씨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마음을 주진 않았으니까 떳떳하단 거야? 대답하지 못하는 재혁을 두고 호텔방을 나갑니다. 왜 이러고 있어? 정말 우리 아빠 돈 때문에 나 만난 거야? 너까지 그 정신 나간 여자 말을 믿겠다면 뭐? 다 메꿔. 애한테 해로워. 예림이 선우를 찾아오고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네가 알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말할 거라고 했잖아. 아빠는? 안 들어올 거야. 우리 이제 안 헤어지는 거지? 하루 종일 네 옆에 있을게. 자기 영화 꼭 성공할 거야. 영화 제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회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잖아. 안녕하세요. 이태호 씨죠? 여기 문서하고요. 비자금 빼돌렸더라. 횡령으로 고발할 거야, 너. 여자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 현서의 가게로 찾아오는 그녀의 남자친구. 민현수 어디 갔어? 그만뒀는데요. 어디로 튄 거야? 현수 어디 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돈은 왜 안 보내? 나 돈 없어. 제보하고 싶으면 해. 상관없으니까. 병원 사람들이 선우를 보고 수근거리는데요. 빨리 들어가서 병원 홈페이지 좀 봐. 너 단단히 물 먹이고 싶은 것 같은데 집히는 사람 없어? 시간 좀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남편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현재 지선우 씨 평판에 흠집이 생기면 유리한 쪽은 남편인 이태호 씨거든요. 아들 왜 포기 못해? 내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일단 데려올 거야.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는 생각 안 하니? 거기 두 사람. 다경의 집 앞을 찾아와 현서의 위치를 묻습니다. 왜 애먼 사람한테 시비입니까? 옆집 사는 사람이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 마누라가 내 여친 이용해서 당신 미행한 건 알아?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혼 안 해 나. 직업도 없고 애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까지 없으면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 다음 환자 예약한 사람들이 다 취소하는 바람에 진료 보러 온 거면 들여보내요. 그럼 나도 같이 갑시다. 윤기와 함께 중기의 이야기를 듣는 선우. 사과하러 왔습니다. 신경정신과에 가기로 했어요. 잘 치료받길 바랍니다. 좋은 의사예요. 선생님은. 선우는 원장실로 불려가는데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게. 달랄 때 진작 줬어야지. 부원장이 폭행하고 강제 입원시키겠다. 협박했다는 게 사실이야? 환자시켜서 남편 미행시킨 거. 제 사생활입니다. 병원장은 이것이 사생활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말하고 내가 바람핀 거 잘못했다 쳐. 당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준영이를 믿고 맡기겠어? 당신 부모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같이 돌아가신 건 공 원장님이 알고 있나? 태호는 선우의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지선우 부원장의 정신감정서 의뢰도 되겠습니까? 절대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태호는 선우를 쫓아가지만 너 어쩌려고 그래?
태호가 뒤늦게 도착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어디 가는 거야? 태호는 GPS를 통해 선우의 차를 쫓아갑니다. 위험하잖아. 가만 앉아 있어. 달라고 내 전화기.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준영은 선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서워하고 어디야? 아빠. 애가 없어졌다고요. 태호는 신고를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고 안 한 뒤에 전화하니? 준영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선우.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지?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빠가 우리를 배신한 거야. 엄마 배신한 거지. 하지만 준영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죠. 엄마 맨날 바쁘잖아.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 엄마는. 너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나 아빠한테 갈 거야. 너 아빠한테 가면 엄마 죽어. 선우는 불안한 마음에 준영을 협박하는데요. 아드님 거 맞습니까? 우리 준영이 거 맞아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집으로 와. 준영이 정말 준영이랑 같이 살고 싶긴 하니? 그만큼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잖아.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 적 없어 너. 다 끝났어. 너 이제 준영이 못 봐. 준영이 어떻게 한 거야? 네 아빠 편을 들더라고. 이제 나도 더 살고 싶지 않아. 아니라고 말했잖아. 널 고통스럽게만 할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선우의 말에 태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때 준영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드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아빠들 아니야. 준영은 선우의 모습을 보고 태호에게 배신감을 느끼죠. 요구하신 대로 합의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됐고요. 드디어 해내셨군요. 엉망이 되어 있는 태호의 사무실. 와이프가 그날 충격을 너무 받아서 욱하는 심정의 병원 게시판의 글들은 효정이 한 짓이었습니다. 무리의 예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다경이 상간녀 소송만은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경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승인 거부되는데요. 카드를 갑자기 정지시키면 어떡해? 그 자식이 생활비도 안 줘? 다경은 결국 집을 나갑니다.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현서를 만나는 선우. 보여줬잖아요, 직접. 그렇게 맡고 있는 날 도와준 사람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 이혼 좀 전쟁 같은 거죠. 지 선생님 트라우마의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이참에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신 건 어때요? 태호 고산 떠난대. 아무튼 새 출발 축하한다. 선우는 태호 없이 준영과 새 출발을 하게 되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이웃 돕기 행사를 진행하는 선우의 병원. 의문의 초대장이 사람들에게 보내집니다. 시험 어떻게 됐냐니까? 왜 답이 없어? 왜? 접근 금지가 언제까지랬지? 2년 받았으니까. 다 끝나가는 거지 이제? 난 안 갈 거야. 당신은? 당연히 안 가지. 아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올게. 여기 새로 생긴 프리미엄 단지. 됐어. 지금 집 좋은데. 고산으로 돌아온 태호와 선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부의 세계는 태호의 불륜과 이를 알아채고 복수하는 선우의 이야기를 담은 막장 드라마로 2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력과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몰입도를 올려 호평을 이끌어냈으며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만난 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각자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을지 마지막 회차까지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just gotta have it. Rumors all around say her body's fantastic.